의원님도 민주당이시잖아요. 저는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당원 자격은 없으나 아, 그러십니까? 열혈 지지자. 그렇게까지 버림을 받았단 말이야? 표정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오늘 빅뉴스가 2개예요. 네, 당대표 나가시는 분 그리고 최고위원 나가시는 분들이 확정된 날인데 네.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이게 당대표고요.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회는 이원욱, 이재정, 양양자, 노웅래, 염태영, 한병도, 김종민, 정광일, 신동군, 소병훈 이렇게 최고위원 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박주민 의원이 우리 방송에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박주민이 나가면 이 당대표들 간의 개혁 아젠다가 훨씬 더 중요한 의제로 올라올 거다. 그리고 이게 느낌이 그냥 상큼해졌어요, 판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해서 40대 기수론을 한 게 1970년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젊은 흐름이 없었죠.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치고 나가면서 그런 어떤 그 젊은 청년 정치의 부활이랄까? 예. 예, 청년 정치, 정치 개혁, 뭐 이런 신선하고 상큼한 느낌이 들죠. 예. 이거는 본인의 결단도 칭찬하고 싶지만 민주당 전체에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죠.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 등의 아젠다에 있어가지고 네, 달라질 상당 거예요. 부분 네. 개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도 그런 거였어요. 네. 180석, 176석을 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수동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적중률 100% 새날 레알메타 여론조사라는 걸 가끔씩 합니다. 네, 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9,600명 투표했거든요. 네. 10,000명 가까워지고 있는데 김부겸 8%, 박주민 61%, 이낙연 30%로 그러니까 일단 새날의 시청자분들이라는 게 되게 민주당 열혈 지지층이거든요. 이분들 네. 입장에서 당원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박주민 의원이 상당히 치고 나가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선거 룰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 10%예요. 네. 그러니까 45%가 조직표로 보시면 되고 네. 55%가 이제 이런 여론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의원 표심과 일반 권리당원 표심이 싸우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마 진짜 선거에 들어가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대권 1위 후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지키고 싶은 심리가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그걸 꼭 굳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에 약간 반칙을 통해 갖고 7개월, 8개월짜리 당대표는 안 돼. 대선으로 바로 가시오라는 당심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출마를 한 다음에는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박주민의 열풍은 심상치 않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최고위는 아직 파악을 다 못했어요. 다시 읽어드려요? 읽어는 드려요? 그 아까 듣긴 했는데 네. 예, 예를 들면 김종민 네. 여기 이미 지금 최고위원 선거 나오신다고 새날 두 분은 이미 나오셨고요. 앞으로 서너 분은 더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이 중에 확실하게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사람 무조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정 의원이에요. 네. 진명도가 높죠. 굉장히.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주는 거죠. 참.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뭐 등등의 건이 있어가지고 좀 침체돼 있고 부동산 뭐 이렇게 막 연타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민주당은 또 금방 일어서겠죠 뭐. 일어서야죠. 예, 일어서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는 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건 계속되어 온 문제였고 2014년, 15년 최경환 초이노믹스 예, 집 내서 빚 사라. 빚 내서 집 사라. 집 내서 빚 사라. 아주 훌륭하세요. 빚내서 집 사라. 그 여파이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대책 마련해 놓으면 다음 정권은 집값이 안정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는 인정을 해야 되죠. 2014-15년에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때 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했던 거고, 그때 주택 임대 사업을 권장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그때 특례 제도도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년 12월에 대책 만들 때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특혜를 그대로 유지한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지나서 생각하면 그게 불씨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예. 이 고비를 또 어떤 식으로 또 넘어갈지. 그러니까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또 언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슈가 전환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이 일이 지금 만약에 이 일이 내년 초에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궐선거 전에. 바로 앞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민주당이 복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만회하고 수습하고 대책을 세울 시간이 있다는 거. 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요. 남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하루아침 뭐 해결이 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좋은 호재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3주년 할 때 이거 이제 중간 결산하는 언론들이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도 높아진 거고 최근 같으면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 네.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이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남북 관계. 그래서 네. 이인영 장관이 되면 이인영 장관의 어깨가 무겁죠. 그런데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워낙 노련하시고 경험이 많고 북한과의 그 관계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 네. 그 어깨 좀 쭉 잘하면 펴고. 올해 한 추석 한가위 전후 네, 뭐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화하지 않아요. 즉 나라고 생각해요. 일체화. 그래서 굉장히 그 열성도가 높으신 분들. 그렇다고 해서 또 남에게 배타적이지도 않아. 네. 저 새날 되게 깜짝 놀랐는데, 네. 제 얘기 안 했죠. 네.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새날 출연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막 오면서, 어머머머 그러세요. 네. 그런데 그냥 평범한 50대 말 후반 정도의 주부세요. 그 아주 깔끔한. 그분이, 어머, 저 새날 애청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날은 되게 이 애청자층이 넓어요. 폭이. 감사한 일이죠. 예.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전 의외의 사람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요 잠 안 오실 때 우리 방송 들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목소리가 좋아서 그래 푸나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문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 자꾸 하면 가끔씩 수보나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발언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듣는다고 치고 제 얘기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최민희 의원 있잖아요. 사면 좀 해주세요. 8월 15일이 며칠 남지 않았구만요. 아휴.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지금. 해주실 거면 1번. 아이고, 참,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방송이 벌써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가 152회. 그러게요. 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 제가 새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이거 마치 제가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거예요. 네. 어쨌든 그게 정권 연장을 몇 번 더 하고 이 방송은 몇 회까지 갈 것인지 이것도 전 취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네. 다른 모든 방송이 못하는 상황이라도 새날은 나올 거예요. 네. 그건 내가 늘상 감사드리고 있지요. 네, 그거는 인간이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고. 저 양반들 보세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1번 치고 있어. 자, 오늘 방송에서 그 스포츠 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경수 재판은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무죄가 되면서 다음은 김경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이 닭갈비 논쟁에서 포장이냐 거기서 먹은 거냐 네, 그때 그 당시 2+1 행사였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포장에 가서 산책을 가는 곳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 요게 지금 성립되고 있는데 네, 네. 그걸 특검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보면 우리가 흔히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확증 편향이 가장 강한 직업이 검사들이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사람 만나가지고 취조해서 얘기 듣고 자료 보는 거거든요. 같은 자료를 계속 머릿속에 범죄를 구성하고 그 자료 중에 범죄에 맞는 거를 짜맞추다 보면 확증 편향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 약간 직업병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특히 뭐 특검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사라고 하는 직업은 네. 이 사람이 유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근데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사람을 이렇게 뭐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범죄자와 아닌 사람.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건은요. 네. 범행에 동기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동훈이 이 채널A 이동재가 엄연하게 불법한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거 갖고 반대 행위. 그러니까 요거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등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할 이유가 없었던 사건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안 해도 이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한 거잖아요. 대세론과 2위 주자하고도 엄청 차이가 났던 상황에 네. 굳이 불법을 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도 없고 그리고요 이게 문제는 핵심 딱 하나잖아. 그 푸나님이 저에게 뭐 좀 해달라, 뭐 그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해 죄가 안 돼요. 수작업으로 한 건 기계로 한 것만 네이버 업무방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상한 네이버는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게? 근데 김경수 지사가 요즘 되게 잘해요. 최근에 이제 내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관련해서 누군가가 증상이 있으면 전화를 걸잖아요. 경상남도는 그걸 AI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AI가 직접 사람과 대화를 해. 다 알아먹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확진자 4명을 찾아냈답니다. 그게 경남이에요, 경남. 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건은 지금 뭐 또 김경수 무죄가 나면은 분명히 사법부가 장악당했다고 또 하겠지만. 그게 이런 거예요. 사법부가 예를 들면 김기춘 양승태 사단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고 대법원이 장악되었을 때 그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저는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사법부가 정상화된 것이죠.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닭갈비가 깨져버림으로써 김경수 지사 유죄 입증할 방법이 사라진 거고 네. 사실은 1심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황 없이 재판에 임하다 보니까 안 나왔던 내용이 이제 구글 타임라인 통해 가지고 이게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까지 이제 부활한다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쩐지 이제 좀 뭔가 정상화되는 것 같잖아요. 네. 무슨 보복적인 거 없어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경남이 이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2020년에 개원한답니다. 이것도 사실 멀쩡한 진주의료원은 누가 없앴죠? 홍 씨.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이거 반성해야죠, 국민한테. 네, 사실은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없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거 안 하죠. 홍준표 네, 입장에서. 안 하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왜 사과 안 하냐고 하죠. 이게 기준이 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참 어쨌건 김경수 지사도 전 무죄.